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우도 있는데 굳이 이혼을 해야겠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듯 했으니까요. 아들 부부 둘만의 일이라면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손주 건우까지 있으니 찢어지듯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큰아들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말을 꺼냈지만 큰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자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제 얼굴 볼 때마다 숨이 막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잘 좀 챙기라고 말했잖니. 저도 모르게 큰아들을 타박하고 말았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손주 건우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게 분명했기에 건우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종일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먹먹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큰아들을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말과 함께 큰아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투덜댔어요. 알아서 혼자 살 것이지 여기는 왜 들어온다고 난리야. 지 마음도 심란하니까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마음이 안정되면 알아서 나간다고 할 테니 잔소리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 남편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며느리도 친정으로 들어간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건우가 제게 와서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우 보러 와야 해? 알았어. 할미가 건우 보러 갈게. 다음에는 건우가 할머니 그네 밀어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건우가 해맑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건우 손을 잡고 멀어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찬바람까지 불어와서 제 마음속에는 한없이 그리움과 슬픔만 가득해졌습니다. 그 뒤에도 손주의 빈자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져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느껴져서 반찬을 가지러 온 작은 며느리에게 울컥한 마음을 꺼내놨어요. 건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살았으면 좀 좋았겠어. 요즘은 건우가 생각나서 잠도 안 오지 뭐니. 울컥해진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지만 눈물이 차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었기에 제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작은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건 잘 알지만 두 분이 정말로 맞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일찍 헤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봐야 상처밖에 더 남겠어요? 건우한테도 그게 나을 거고요.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는데요. 차갑고도 냉정한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어쩜 그리도 냉정할까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냉정한 말투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인지 작은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각자의 길을 찾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해요. 작은 며느리 말이 마음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는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 속에 담긴 차가운 현실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고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다녀간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남아있었고 서운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던진 말들은 마치 차가운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결국 퇴근하고 돌아온 딸에게 또다시 하소연을 했어요. 둘째가 왔길래 첫째네 얘기를 했더니 말을 참 냉정하게 하네. 작은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안 맞으면 일찍 헤어지는 게 낫다고 마치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른다니까. 제 말에 딸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작은 언니 말투가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말을 해주길 바라지도 마.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가 감정이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큰언니랑은 다르게 작은 언니가 좀 차가운 사람이잖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좀 공감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작은 언니한테 뭘 기대하지 마. 딸의 말을 들으며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작은 며느리가 똑똑한 건 맞지만 가끔은 너무나도 차갑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작은 며느리의 냉정함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다 보니 더욱더 큰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대해줬다 보니 큰 며느리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네는 말도 참 예쁘게 잘했는데 준수 그 인간이 문제라니까. 그렇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줬어 봐. 이혼까지 갔겠어? 그 인내심 많은 애가 오죽했으면 이혼한다고 했겠어. 그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큰언니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든 것 같긴 해. 큰오빠가 복을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인간이 복을 차버린 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오빠가 워낙 다정다감하잖아. 근데 큰오빠는 영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새언니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했을 것 같긴 해. 말투부터가 문제였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아무튼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런다니. 저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도 큰 며느리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제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던 중이었는데요. 별말 없이 조용히 밥을 먹던 큰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게 원래는 그 사람이 하던 일이라 깜빡했는데 명절 앞두고 지인분들께 선물 세트를 보내야 하거든요. 선물 세트를? 제가 묻자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백화점에 가셔서 10만원 내외로 괜찮은 선물 세트 보시고 직원한테 말하면 배송도 도와줄 거예요. 주소 적힌 종이는 제가 드릴게요. 큰아들이 무심한 듯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건네줬어요. 큰아들이 건넨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는데요. 이름과 주소가 나열된 종이를 따라 시선을 천천히 옮기던 중 낯익은 이름에서 눈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여기 김재호라는 이름은?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다가 큰아들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그 이름은 입 밖으로 나와버린 상황이었고 큰아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보낼 필요 없어요. 거기는 제외하고 보내주세요. 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괜히 기분만 나쁠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차가운 말투 속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사돈 두 분이 우리 손주도 봐주시는 것 같던데 하나쯤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그런다고 우리가 다시 잘 될 일 없으니까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전화해서 난리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 사람이랑 다시 얽히기 싫어요. 큰아들의 굳어진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는데요. 평소 집안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던 작은 며느리가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선물 세트 사야 해서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럼 같이 가면 되겠구나. 네가 시간 말해주면 내가 맞추마. 네, 그럼 제가 시간 보고 어머니께 연락드릴게요. 큰아들의 완강한 태도와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그날따라 작은 며느리의 말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색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작은 며느리의 말로 인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선물 세트를 고르고 작은 며느리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직접 배송 접수까지 해줬는데요. 늘 쌀쌀맞다고 생각했던 작은 며느리가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까 보니까 한우 세트가 아주 좋아 보이던데 사돈 두 분께도 보내드리자꾸나. 제 말에 작은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정색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요? 그래, 백화점에 나온 김에 사돈 두 분께도 보내드리면 좋잖니. 아까 보니까 아주버님의 주신 종이에 친정 주소도 있어서 이미 보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 그래도 그건 큰애가 보낸 거고 내가 따로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제가 다시 말을 꺼냈지만 역시나 작은 며느리가 정색한 채 대답했어요. 아주버님이 보냈는데 어머니까지 굳이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항상 받기만 하잖아요. 근데 굳이 뭐하러 보내겠어요. 선물 세트 보내도 고마운 마음도 없는 것 같던데. 순간 작은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목소리에서 싸늘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며느리가 친정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명절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절 차례를 지내고 난 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큰아들 휴대폰이 울렸고 휴대폰을 바라보던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침밥 먹고 있어. 알았어. 다음 주에 건우 보러 갈게.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 선물 세트? 아, 그게...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눈에서 왠지 모를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이어갔던 것인지 큰아들도 급히 대답했어요. 아, 그게 장인 장모님 두 분께서 건우도 봐주시고 해서 죄송하고 감사해서 보냈어. 어? 고맙다고? 별것도 아닌데 고맙긴. 잠시 통화를 하던 큰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처가댁에도 선물 세트 보냈어요? 어? 그게...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자 큰아들이 짧은 한숨을 내쉰 채 말했어요. 아닙니다. 남도 아니고 건우 외가에 보낸 건데 잘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화 안 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건우 엄마가 참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하네요. 그 말 듣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재수씨 덕분에 오랜만에 건우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다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건데 감사하긴요. 작은 며느리 이마에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혀있는 걸 보니 자신의 실수에 적잖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며느리의 놀람과는 반대로 순간 큰아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큰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해준 것에 감동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난 뒤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 넌 얼른 친정 가지 않고 뭐하고 있어? 저희는 그냥 여기 있을까 해요. 뭐? 여기 있다니? 명절인데 친정에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친정 가봐야 먹을 음식도 없는걸요. 갈 때마다 무조건 비싼 데 가서 외식하자고 해서 이젠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친정에 안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밥 사드리렴. 어머님이 왜 돈을 주세요? 요즘 어머님처럼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퍼주시면 호구라는 소리 들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가 점심 살 때니까 외식이나 해요. 아니 니들은 친정 가라니까 그런다. 니들이 안 가면 우리가 안 보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얻어먹기만 했는데 오늘 점심은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어요. 작은 며느리가 자꾸만 말을 돌리는 바람에 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문득 큰며느리 친정에 선물 세트를 보내준 게 떠올라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예, 근데 네가 선물 세트를 잘못 보냈어. 오히려 우리 준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지 뭐니.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사실 아까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면서 뛰던지 식은땀까지 났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뒀는데 왜 그런 실수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실수 덕분에 오랜만에 큰며느리가 준수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아까 보니 준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까. 그쵸? 저도 자세히 보니까 아주버님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보였지? 그럼요. 제 실수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작은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첫째 내 바깥사돈이네. 큰며느리 바깥사돈? 제 물음에 남편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예, 사돈.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요? 아, 별 말씀을요. 한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바깥사돈이 뭐라고 해? 선물 세트 고맙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좋은 걸 보냈냐고 준수가 신경 많이 쓴 것 같다고 하네. 그게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제가 다시 입을 뗐어요. 우리가 보낸 건 과일 선물 세트였는데 바깥사돈 말로는 한우 세트에다가 비싼 양주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당신이랑 작은애가 함께 보낸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우의 양주라니요. 그날 우리가 보낸 건 과일 선물 세트가 분명했거든요. 만약 작은 며느리가 잘못 보낸 거라면 과일 선물 세트가 도착했어야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남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작은 방에 있는 작은 며느리에게 가서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혹시 말이다, 큰애네 친정에 한우랑 양주 선물 세트가 도착했다고 하던데 그날 우리가 일괄적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 보냈잖니? 이게 다 무슨 소리라니? 제 말에 작은 며느리가 순간 당황한 듯 살짝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작은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게 아니었어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니? 그럼 일부러 보냈다는 말인 거니? 네, 일부러 보낸 거예요. 제가 충격에 휩싸인 채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러 보냈다니? 제 물음에 작은 며느리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아주버님과 그이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날 아주버님이 많이 취했던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그이한테 이혼한 걸 많이 후회한다고 말했대요. 준수가 그랬단 말이야?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더 노력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했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더니만 속은 말이 아니었나 보구나. 형이 후회하는 모습을 본 그이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직접 사서 따로 보냈다는 거니? 네, 물론 제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전에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네가 했던 말이라니? 제 물음에 작은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전에 형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명절날 형님이 저한테 그이가 우리 친정에 뭘 보냈냐고 묻길래 한우 선물 세트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아주버님은 형님네 친정 부모님한테도 마치 일반 지인들한테 보내듯 귀찮다는 듯이 선물 세트 보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사돈 어르신 두 분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명절에 친정에 가자고 하면 아주버님이 가기 싫다는 듯 누워있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형님도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선물 세트를 사서 보냈어요. 한편으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만약 방법이 통한다면 형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작은 며느리 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럼 그 선물 세트는 네 돈으로 산 거니? 작은 며느리가 살짝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매일 우리 친정에 선물 세트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친정 부모님은 시댁을 전혀 안 챙겼어요. 그렇게 받기만 하면서 항상 불만만 늘어놓았고요. 그동안 사돈이 보낸 거라고 하면서 선물 세트 가져왔잖니. 설마 그럼 네가 사서 가져왔던 거니? 제 말에 작은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따로 사온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했지만 두 분 이혼했다는 소리에 저도 많이 울었어요. 작은 며느리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 모습에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작은 며느리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뭔가를 바라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차가운 편이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정도 많이 안 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처럼 따뜻한 분들도 계신 걸 보고 이런 부모님도 계시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형님도 참 따뜻한 분이라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한테 마음을 나누는 법을 저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친정에도 몰래 선물 세트를 보냈어요. 잘못되면 난리가 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순간 작은 며느리가 눈물까지 떨구는 모습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잘못되긴 네가 보낸 정성스러운 선물 보고 안 사돈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던데. 정말요?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네 정성이 통한 것 같아. 사실은 말이야, 내일 큰애가 건우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 뭐니. 내일 형님이 온다고 했다고요? 작은 며느리 눈이 커져 있었고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작은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기쁨에 찬 표정으로 활짝 웃었어요. 다음날 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들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특히나 작은 며느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잠시 후 작은 아들에게 무엇인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 듯 하더니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데리고 주방으로 갔는데요. 주방에서 작은 아들이 진지한 목소리로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고 톡톡 쏘는 버릇이 있다 보니 형수님처럼 마음 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건 형도 알고 있는 거지? 작은 아들 말에 큰 아들이 집중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작은 아들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형수님 오시면 말을 따뜻하게 해야 해. 예를 들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아. 형수님 입장에서는 건우 데리고 여기까지 오겠다는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형수님 오시면 이렇게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말을 꼭 해줘야 해.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작은 아들 말에 큰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일일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큰 아들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작정을 한 듯 작은 아들이 가르쳐준 말투를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연습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까지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드디어 큰 며느리와 손주가 도착을 했는데요. 큰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큰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부드러운 큰아들의 말투에 큰 며느리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다 같이 과일과 차를 마셨는데 작은 아들이 큰아들 팔을 툭 하고 치자 큰아들이 과일을 포크로 집어서 큰 며느리에게 건넸고 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과일을 건네던 큰아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큰 며느리가 오히려 더 좋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 큰아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던 것일까요? 큰며느리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다정한 말투와 태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 보였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작은 며느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갔고 얼마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다시 합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남편과 함께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얼마 뒤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휴가 때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형님도 그러자고 했어요. 우리랑 같이 가면 니들이 불편할 텐데 니들끼리 다녀오던지 해. 건우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가족여행인데 다 같이 가야 재미있죠. 형님도 다 같이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사이 작은 며느리도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작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었던 거다. 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기적을 만든 거야. 제 말에 작은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에게 다시금 행복을 가져다 준 작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